오늘 할 주제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던 건데 베이지언 디시전 테어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알고리즘에서 보자면 나이 베이즈 알고리즘을 보겠다 그런 얘기했죠. 나이 베이즈 알고리즘 보면 거기 베이즈 룰을 써서 분류 문제를 푸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그거를 볼 건데 그 이전에 일반적인 베이지언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알고리즘은 맨 뒤에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아주 자세히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설명을 하고 갈 거고 뒤에 알고리즘 복잡하지 않지만 결코 그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이지언 프레임워크가 맨 밑에 있는 거 여러 알고리즘의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사운드한 확률적인 기초가 된다. 데이터의 통계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생선의 두 종류를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넘어가고 확률 텀이 있는데 베이즈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즈 정리 베이즈 정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는 텀을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텀을 써서 보는데 하나는 그나마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세 개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걸 판단하는 데 쓰는 게 베이즈 룰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C는 클래스로 나타낸다 그랬고 X는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에서 예를 들어 X가 주어졌을 때 J번째 클래스일 확률 분류 문제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는 오른쪽에 베이즈 룰을 쓰면 된다. 기계적으로 베이즈 룰은 왼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X가 주어졌을 때 CJ의 확률은 X분의 P of X, 데이터 X의 확률, 이거 어떻게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X의 확률 분의 분자는 요거 두 개의 곱이다. 하나는 우리가 프라이어라고 그랬습니다. 사전 확률, 그래서 클래스 J의 사전 확률.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전 확률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 그 앞에 생선이 있으면 연어하고 베스가 있었다 그러면 베스가 있으면 그것이 있을 때의 요 데이터의 확률. 여태까지 내가 베스 데이터를 쭉 봐왔는데 그 안에 특정 값이 얼마가 있더라 그런 거죠. likelihood, 우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이 식을 쓰겠다는 건데 그때는 모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거는 공통이니까 정확한 값을 구해서 쓰는 거를 원치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데 들어가는 게 두 개의 텀인데 하나는 사전 확률이고 하나는 우도다. 프라이하고 likelihood로 구성되어서 사후 확률을 결정지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뒤에 또 다른 예가 나오니까 굳이 볼 건 없는데 그냥 간략하게 보면 빌리프 믿음에 대한 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 김이 생각하기를 시험은 한 60%는 내가 통과할 것 같다. 근데 40%는 통과 못 한다는 거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하면 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공부 안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 뭐냐? 그게 인플루언스 문제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부 안 했으니까 20%가 되겠죠. 프로포지셔널 로직을 일반화시킨 게 확률 이론이다. 그런 얘기인데 로직에서 프로포지셔널 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단순한 형태 표현 방법으로 보면 돼요. 보통 프로포지션은 명제니까 명제 형태로 나타낸 거 어떤 P면 Q이다. 예를 들어 P and Q이다. 그럴 때 각각 P, Q 그런 어떤 컨스턴트들과 그것들을 연결지어주는 오퍼레이터들로 표현된 게 프로포지셔널 로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디킷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고 함수 그 다음에 퀀티파이어라고 얘기하는 그 보정자 theoretic 존재하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 for all 그런 것들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로직을 우리가 프로포지셔널 로직, 0차 로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거기서 확장되는 게 1차 로직, first order 로직, first order predicate calculus 아니 predicate logic을 많이 쓰죠. 아무튼 제일 단순한 형태의 로직 형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확률이라서 거기 확률 값이 0하고 1 사이가 보통 들어가게 된다.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나타낼 때. 그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어타믹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타믹 이벤트니 월 스테이트니 이거 좀 이상하죠. 샘플 포인트는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고 샘플 데이터 포인트다. 우리는 이해하기 쉽죠. 데이터 관점에서 보자면 한 줄 한 줄의 데이터. 그 하나를 어타믹 이벤트, 확률이나 뭐 로직에서 제일 최소 단위의 이벤트, 어떤 사건이죠. 사건이 일어날 뭐 확률 그런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니까 더 쪼갤 수 없는 제일 작은 사건. 그걸 어타믹 이벤트라 그러고 그 현재의 월드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된 하나의 상태를 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말이 사실 여기 써 있는 말이죠. 에이전트가 세상을 보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스펙이다. 완전한 스펙. 이벤트 셋은 이게 이벤트니까 그것이 모인 집합이 될 테고 사건 집합. 샘플이라 그랬으니까 샘플 스페이스가 된다. 그래서 이벤트 셋은 서로 독립적이고 겹치는 거 없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집합이다. 그러니까 월 스테이트라 그랬는데 월 스테이트를 다 모아놓은 게 이벤트 셋이다. 예를 들어서 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색깔 3종류하고 모양 2종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define하는 그 possible world는 이거로 구성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월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3 곱하기 2 해가지고 뭐 6개가 되는 거고 뒤에 예제가 다시 나옵니다. 어타믹 이벤트의 특성, 제일 작은 사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된다. mutually exclusive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모아놓으면은 exhaustive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타믹 이벤트를 다 모아놓으면 전체 이벤트 셋이 다 나오는데 거기서 빠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게 exhaustive의 의미죠. 예를 들어서 개념적인 얘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제일 쉽죠. 그 앞에 그 색깔이니 형태니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는 사실 3가지 2가지라 그랬는데 지금 2가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색깔은 2개가 있어서 빨강하고 초록만 있고 그다음에 형태는 정사각형하고 원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이룰 수 있는 이벤트 셋은 이렇게 되죠.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동전을 던지는데 2번 던졌다. 써 있는 거.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게 된다. 앞면이 헤드, 뭐 뒷면이 테일로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하나 던지면 이렇게 된다. 예전에 인포메이션 테어리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예제예요. 김이 박이 있는데 김은 이제 어떤 실험의 결과를 알고 있는 거고 리는 정보를 조금 받은 거고 박은 전혀 못 받은 거고 그럴 때 각각의 파서블 월드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서로 익스클루시브하고 다 합쳐놓은 거 그런 월 스테이트는 1부터 6까지고 주사위를 던지는 사안이니까 그 다음에 리의 입장에서는 파서블 월드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 리는 김한테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짝수라는 걸 아니까 1, 3, 5가 빠져서 리의 입장에서는 파서블 월드가 2, 4, 6만 된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 김의 파서블 월드는 이렇고 리는 이렇고 박은 이렇고 앞에 설명을 보면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그 파서블 월드 하에서 우리가 확률을 디파인하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6이 나올 확률 그때 봤던 예제 그대로입니다. 김 입장에서는 항상 1인 거고 리 입장에서 3분의 1이고 박 입장에서 6분의 1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파서블 월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베리어블이고 이제 그 랜덤성이 있는 거죠. 어떤 그 베리어블이 취할 수 있는 값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값이라는 거고 또 확률하고도 연계되어 있다. 나오는 값이 그것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그런 성질을 가진 베리어블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를 보면 샘플 포인트가 들어가서 나오는 값이 뭐 어떤 레인지다. 어떤 표현되는 게 레인지고 그다음에 종국에는 확률로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취할 수 있는 거 도메인이라 그러면 그것이 취할 수 있는 거고 그 각각 취할 수 있는 것이 mutually exclusive하고 exhaustive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확률의 성질을 떼야 되기 때문에 0, 1 사이고 모든 케이스를 합치면 1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예제 아까랑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건데 색깔하고 모양의 두 종류를 본 거죠. 아까 이벤트 셋이 이렇게 4종류가 있었고 그냥 어떤 명제가 있어가지고 색깔이 빨갛다 그러면 그것이 참인 월 스테이트는 이 빨간색들이 들어간 것이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는 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표시를 할 때 대문자로 표시를 앞에 시작하는 게 대문자로 표시가 되면 아 이건 랜덤 베리어블이구나. 이게 취할 수 있는 그 값들이 있고 그것이 나올 확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충치고 여기 뭐 날씨고 랜덤 베리어블 날씨 충치 뭐 그런 걸 우리가 예제로 뒤에 나옵니다. 충치는 이제 충치가 있다 없다로 이제 불리언 베리어블이고 날씨는 예를 들어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은 역시 랜덤 베리어블은 exhaustive하고 mutually exclusive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겹치지 않는 건 뭐 당연한데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이거는 다 이 경우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날씨가 뭐 이거 4가지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날씨가 맑고 그 다음에 충치는 없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노테이션은 베리어블이 아까 대문자로 시작한 베리어블인데 그걸 소문자로 하면은 그 베리어블이 취하는 특정 값이 돼요. 근데 베리어블 베리어블을 소문자로 시작을 하면 그것은 참거짓일 때 불리언 베리어블일 때 참인 경우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소문자로 하고 앞에 not을 붙였기 때문에 아 이건 거짓이구나. 그러니까 cavity가 false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런 단순한 명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복잡한 명제를 이런 것을 묶어서 만들 수가 있다. 아까 뭐 P and Q, 뭐 P or Q 아까 그런 얘기했듯이 날씨는 맑거나 충치는 없거나 그런 거죠. 어타믹 이벤트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의 반복인데 아까 어타믹 이벤트는 하나의 월 스테이트고 하나의 데이터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이벤트 셋에서 하나를 뽑아서 어떤 이벤트를 볼 수가 있고 그게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 하나의 월 스테이트 세상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컴플리트한 스펙이다. 만약에 2개 불리언 베리어블을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캐비티가 있고 투세이크가 있어서 충치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치통이 있고 없고 그럴 때 4개의 어타믹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다. 각각을 둘 다 불리언이니까 참거짓으로 묶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확률의 XM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A, B 2개의 명제가 있으면 모든 프로포지션에 대한 확률은 0하고 1 사이여야 되고 아까 이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집합 개념하고 비슷하게 A or B 그러면 각각의 확률 더하기 둘 다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면 된다. 밑에 그림. 그 다음에 참이 일어나는 확률은 항상 1이고 거짓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이게 참이 이만큼 1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용어를 조금만 더 보면 사전 확률 아까 이미 시작할 때 복습 잠깐 했던 거 다시 나오는 겁니다. 사전 확률은 사전 말 그대로 prior 확률이고 다른 말로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서 unconditional 확률이다. 예를 들어 사전 확률 충치가 있을 확률이 0.2 이렇게 사전 확률을 줄 수가 있다. 아니면 날씨가 맑을 확률이 이렇게. 그것의 의미는 뭐 직역을 하자면 어떤 새로운 에비던스 증거가 도착하기 이전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니까 말 그대로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미리 믿는 거죠. 그렇게. 뭐 통계치를 보니까 사람들 충치 있는 확률이 보통 20%라, 20%더라. 그러면 그렇게 믿는 거고. 맑을 확률이 이렇더라. 그러면 뭐 그렇게 믿는 거고. 확률 분포. 각 그 랜덤 베리어블에서 취할 수 있는 케이스에 있는 확률을 모아놓은 게 확률 분포죠. 그야말로. 아까 날씨에서는 네 가지가 있었고 맑고 뭐 흐리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그것이 각각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 맑고 비 오고 흐리고 눈 오고. 다 합치면 당연히 1이 되어야 되고 mutually exclusive 하면서 exhaustive 하기 때문에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인트 확률 분포 그런 얘기 하죠. 조인트는 확률 분포 앞에 조인트를 집어넣으면 두 개 이상 같이 보는 거죠. 써 있듯이 랜덤 베리어블의 셋을 보는 거니까 같이 일어나는 것. 써 있는 것은 모든 어토믹 이벤트의 확률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베리어블이 두 개이면 그걸로 취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보는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다 적어놓으면 그게 조인트 확률이 되죠. 그래서 P를 대문자로 이렇게 곧게 써놓은 것은 전체 확률 분포를 의미를 합니다. 소문자로 써 있는지 아니면 눕혀놨는지 뒤에 나오겠지만 그거는 특정 사안에서의 확률을 보는 거고 여기서 노테이션은 전체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베리어블들이었고 아까 이게 4개짜리 2개짜리였으니까 4 곱하기 2개의 하나의 행렬이 나오게 된다. 그 표를 보면 결국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인트 확률 분포는 날씨가 4가지가 있고 캐비티가 2가지가 있었으니까 그 각각을 4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8개가 나오고 조인트 확률 분포를 알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조인트 그 확률 분포를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다 가능하다. 뭐 베리어블 2개고 그것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니까 요 정도지만 베리어블이 커지고 취할 수 있는 가지수도 많다 그러면 조인트 확률 분포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말 그대로 조인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인퍼런스 하는 겁니다. 어떤 확률 값을 구하고 싶다. 나한테 주어진 것은 조인트 확률 분포 주어졌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건 P 아까 얘기했듯이 눕혀놓은 거니까 특정 케이스의 확률이에요. 충치 캐비티인데요. 소문자니까 캐비티가 있을 확률이죠. 충치가 있을 확률 구해라. 나한테 주어진 것은 이 표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냥 나오죠. 여기 진하게 돼 있는 거. 충치가 참일 확률은 위에 줄이니까 그냥 이거 더해주면 된다. 근데 조인트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 구해줘야 되니까 이 각각 케이스를 가지고 더해줘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충치 있고 통증도 있고 충치 있고 통증은 없고 해당하는 게 지금 이 2가지가 되죠.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컨디셔널, 말 그대로 조건부고 포스티리어는 사후 확률이죠. 아까 사후 확률에 조건이 붙어서 그러니까 사후 확률 표시된 게 조건부 확률 형태는 조건부 확률 형태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 앞에 거의 확률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후 확률. 뒤에 것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통증이 주어졌을 때 충치가 있을 확률 0.8이다. 의미는 이거고 이것을 아까 역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럼 아까 표가 있으면 구할 수 있어야 되죠. 0.8이 나오는 이유는 치통이 있을 때 충치가 있을 확률은 치통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인 거죠. 0.4, 0.1 이 중에 그 충치가 있을 확률은 요거니까 0.4 더하기 0.1분의 0.4니까 80%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확률 분포 이걸로 보면 toothache the variable, cavity the variable이면 다 variable로 봤을 때는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엘리먼트 어렵게 2개 엘리먼트 팩트에 2개 엘리먼트 팩터가 된다. 2줄짜리 2줄이다. 아까 그 표란 얘기예요. 이 2줄짜리가 2개가 있다.
조건부 확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투스테이크 주어지고 이거는 베리어블로 준 겁니다. 얘 값이 그 의미는 얘 값이 뭐든지 간에 통증이 주어지고 충치가 주어지면 그리고 날 때 충치일 확률 그건 1이다. 말이 되나요? 주어진 조건은 이것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것 중에 하나의 확률 당연히 1이죠. 얘가 뭐든지 간에 얘가 참이든 거짓이든 참이 주어졌으면 참일 확률 당연히 1이고 거짓이 주어졌으면 거짓일 확률 1이죠. 그 다음에 조건으로 주어진 게 여기서는 에비던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로 들어오는 뭐 증거가 별로 불필요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이에 관련된 거 보는데 거기 날씨 주어져 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가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확률 구해라 그러면 얘는 빼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날씨가 맑은 날에 충치가 더 생기고 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얘는 빼도 되니까 결국 이거다라는 얘기가 되죠. 조건부 확률 아까 얘기했던 계속 반복인데 B가 주었을 때 A의 확률은 계산하자면 이렇게 된다. 아까 사실 우리가 계산한 게 이거를 써서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 전체 확률분에 그 다음에 조인트 확률이 얼마냐를 본 거죠. 사실 프로덕트 룰은 AND의 의미입니다. A and B 그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난다 해서 프로덕트 룰인데 A and B, A도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의미상으로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죠. A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의미상 이게 맞죠. 뒤집어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프로덕트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까 뭐 조건부 확률 그런 거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거 빼도 된다 그런 얘기했죠 여기.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 무관하다, 독립이다 그러면 B가 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B 그냥 빼도 된다. 그러면 PA 곱하기 PB가 돼요. 그래서 그 베리어블 사이의 인디펜던스에 의해서 이게 좀 더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동전을 두 개 던지는데 하나는 제대로 된 동전이고 하나는 바이어스가 있어가지고 그 헤드만 있는 동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뭘 던지는지는 모르겠고 랜덤하게 그냥 던져서 나온 게 헤드더라. 그럴 때 알고 싶은 건 던진 동전이 제대로 된 동전이냐 그 확률이 얼마가 될까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밑에 답이 나와 있지만 제대로 된 동전은 헤드 아니면 테일이니까 헤드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테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된 동전은 헤드만 있으니까 헤드가 나올 확률은 1일 테고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동전이니까 앞면 뒷면이 그 조합이 네 가지가 있다. 근데 헤드가 나올 거는 그 중에 세 가지다. 가 되고 그 다음에 헤드가 나왔을 때는 셋 중에 두 가지는 바이어스된 데서 나온 거다. 노멀인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유도를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풀어오는 방식은 헤드를 H라고 하고 H 프라임은 헤드가 아니라는 거니까 테일로 보면 되는데 제대로 된 동전일 때는 H 프라임이 테일에 해당하는 거고 바이스 있는 것은 항상 헤드라 그랬으니까 얘도 헤드고 그래서 둘 다 H로 표현을 하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럴 때 동전의 종류하고 그 헤드하고 테일의 관계를 엮어보면 우리가 이벤트 셋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동전의 종류가 노멀에서 N하고 투 사이드 들어가서 T로 표현을 하면 내가 동전을 던질 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그 바이어스 된 거냐가 있고 그래 나오는 게 H냐 H 프라임이냐 그래서 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컴파운드 이벤트는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거죠. 어타믹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대문자 N으로 표시하면 이거는 요 N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동전인 경우가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을까
앞에 무조건 n이 들어가야 되니까 n하고 n하고 h 프라임 두 가지가 있더라. 대문자 h는 이제 헤드에 대한 거니까 헤드가 나올 확률은 제대로 된 거 입장에서는 h였고 바이어스 된 거에서는 h도 있지만 h 프라임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죠.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것을 퀘리로 나타내면 결국 이 확률 텀이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은 헤드가 나왔는데 그게 노멀이더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디파인을 하고 이 식을 유도할 수 있으면 풀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기계적으로 아까 이 조건부 확률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디파인 돼 있었죠. 분자는 이거고 분모는 이거 분자는 이거니까 P of H는 이 세 가지였죠. 아까 나올 수 있는 건 네 가지인데 4분의 3이고 N and H는 말 그대로 노멀이면서 헤드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요것밖에 없죠. 4분의 1이다. 3분의 1이 된다. 직관적으로 헤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멀에서 온 거고 두 개는 바이스에서 온 거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아까 계속 얘기하던 반복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거죠. 날씨하고 충치 문제의 전체 확률 분포고 그거는 프로덕트 룰이죠. 아까 프로덕트 룰이었고 그 컨디셔널 뭐 인디펜던스를 생각지 않고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렇죠? 이것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것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일어날 확률. 써 있는 것은 이 각각을 해당하는 케이스로 곱해주는 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그 얘기는 이 웨더에서 만약에 막다 그러면 막다 가지고 계산하는데 써야 되고 충치가 있다 없다 나눠서 하고 네 가지로 나눠서 하고 조건 확률의 최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n도로 다 묶였을 때는 요 두 개짜리를 했던 거를 일반화시켜서 n개짜리 확장해도 마찬가지 형태를 띈다. 그래서 n개가 있으면 n-1개를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하나 나머지 n번째 거를 끄집어내면 이 식이 되는 거죠. 요 캐비티가 앞에 왔다고 치면 n-1개 하고 n번째하고 n-1개 여기다 다시 쓰고 거기서의 또 이게 n-1개니까 또 하나 줄이면 n-2개가 되고 요걸로 빼고 아까 있던 거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면 결국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1부터 i-1까지 가면서 i번째 이것이 주어졌을 때 i번째 확률을 전체를 i에 대해서 프로덕트 해주면 된다. 최윤율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좀 빨리 했는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보세요. 대충 조건 확률이나 아니면 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같은 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내용이죠. 확률 분포, 랜덤 베리어블 그런 것들도 아마 들어봤을 테고. 질문 없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ference by enumer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예요. 앞에서 예제에서. 말 그대로 enumerate에서 추론해라. 어떤 query라 그러는 거. query라고 하면 그 확률을 구할 것을 주고 그거 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해야 될 여기서는 이제 파일로 나타낸 요거 주고서 그것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건 조인트 확률 분포가 있다. 그러면 해당되는 모든 케이스 다 더해라 그 얘기예요. 어렵게 써가지고 오메가가 있는데 오메가로부터 요 파이가 유도된다. 인테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참이면 그것으로부터 이것이 참이 유도가 된다. 그런 모든 오메가의 케이스에 대해서 그 오메가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오메가는 파서블 월드다. 하나의 그 세상을 표현한 상태다. 이게 참이 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더해줘라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뭐
좀 포멀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치통이 있을 확률이죠. 요 P 특정 확률이고 이건 참인 경우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표가 이거다 그러면 거기서 눈으로 보면 그냥 이게 참이어야 되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것이 된다. 0.2.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이니머레이트에서 추론하는 건데 이때 문제점은 이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게 이거 구하는 거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마지널라이즈 한다 그래요. 쉽게 단어대로 얘기를 하면 sum out 한다. 그러니까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y에 대한 사안인데 y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주어진 것은 조인트 형태로 있다. 그러면 그거하고 묶여있는 모든 c에 대해서 둘 다 만족되는 케이스의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 우리가 여기서 이미 사용했던 법칙이고 그걸 포멀라이즈 한 게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지널라이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C로서 sum out 한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더했으니까 뒤에 부분은 그냥 그대로 프로덕트를 써서 풀어 쓴 겁니다. 만약에 원하는 확률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통증이 주어졌을 때 충치가 없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로 구하는 방법은 이거를 지금 베이스 정리를 써서 쓴 겁니다. 이거 그 통증분의 분자는 end로 묶인 거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테이블을 그렇게 잘라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게 지금 분모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게 분자가 돼요. 그래서 그 치통이 참인 게 이거니까 그것분에 충치가 없는 부분이 이 두 개니까 더하면 0.4가 된다.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라이제이션의 그 의미예요. 지금 통증이 있을 때 충치의 확률 분포를 알고 싶으면 그것은 아까 이 식을 그냥 가져다 쓰면 열심히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이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보면은 지금 분모가 빠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통증, 치통의 확률이 빠져서 분자만 있고 그냥 알파로 뭉갰어요. 그래서 알파를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라 그런다. 정규화 상수. 이렇게 하면 기계적으로 요거를 한번 구해보면 지금 요 표에서 캐비티 통증이 주어졌으니까 이쪽을 보는 거고 캐비티는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충치가 있고 없고 위아래 두 줄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지금 아까하고는 좀 다른 게 내가 설명을 여기서 안 했는데 캐치라는 다른 베리어블이 들어가서 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안 하고 캐치하고 not 캐치가 있고 캐치하고 not 캐치가 있어요. 베리어블 세 개를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고 다 불리한 베리어블이고 그래서 지금 알고 싶은 건 이 확률이고 이게 주어졌을 때 이 확률인데 이 캐치는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걔를 가지고 마지널라이즈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캐치가 참일 때랑 캐치가 거짓일 때랑을 둘 다 더해줘야 된다. 여기 마지널라이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표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 이것도 참이면 이쪽이고 그거의 캐비티는 지금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캐치가 낫이니까 거짓이니까 요것이고 요 보라색을 쓴 게 요것이죠. 벡터 형태입니다. 캐비티의 분포니까 앞에가 참 뒤에가 거짓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걸 두 개를 더하면 0.12, 0.08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 통증이 있을 때 충치가 있을까 없을까를 알고 싶어서 있다 없다 얘기하고 싶으면 이 중에 큰 거 가지고 답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같이 정확한 확률 분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정확하게 값이 나와야 되니까 확률 분포가 맞지 않죠. 더해서 1이 아니니까. 그래서 더해서 1을 맞추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풀면 컨스턴트를 여기다 곱해주면 0.6, 0.4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축치가 있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퀘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인퍼런스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퀘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분포를 구하려면은 에비던스 베리어블을 픽스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unobserved 베리어블에 대해서 sum marginalize를 해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 거죠. 퀘리 베리어블이 이거였고 그다음에 에비던스 베리어블이 이거예요. 증거 베리어블은 이제 주어진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탄시에이트 돼서 주어진 거. 참으로 주어진 거죠. unobserved는 여기서 빠져 있는 거니까 이 예제에서는 캐치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marginalize를 해라. 이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걸 일반화시켜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죠. 이 제너럴 아이디어를 기술해 놓은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 베리어블 셋이 x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y에 대한 거다. 그리고 주어진 거는 e다. 그러면 x에서 y하고 입뺀 게 h면 h가 지금 여기 unobserved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이거죠. 주어진 게 e고 y에 대한 확률을 알고 싶으면 빠져있는 h에 대해서 marginalize를 해라. 이거 구하고 싶으면 단순히 분자에 해당하는 것만 구해주면 된다. 판단을 내리기에는 알파로 뭉개고 정확한 값을 알고 싶으면 알파 컨스턴트를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된다. 여기서 이게 지금 5에 해당하니까 5 곱해주면 1이 되죠. 합치면.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알면 어떠한 퀘리도 답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제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정답을 다 들고 있는 거니까 모든 케이스에 대한 확률 값을 다 들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조작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즈가 커지면 어려울 수가 있다. 여기 써있는 거. worst case time complexity 어떻게 될까? D의 n승으로 간다. D는 여기서 어떤 베리어블이 취할 수 있는 가지수가 돼요. 베리어블이 n개니까 n승으로 올라가는데 알기 쉽게 뭐 다 불리언이다. 그럼 이 n승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뭐 날씨같이 4개짜리도 있다. 그러면 제일 큰 거로 간다. D n승으로 간다. 엑스포넨셜 하니까 이거 어렵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역시 그렇게 간다. 조인트 확률 분포를 담고 있는 표가 필요하니까 그 표의 사이즈만큼 갈 거고 표 사이즈가 엑스포넨셜하게 가고 타임 컴플렉시티는 그걸 봐가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역시 타임 컴플렉시티도 엑스포넨셜하게 간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인트 확률 가지고 인퍼런스 하는 것은 사이즈가 일정 사이즈 이상이 될 때는 비현실적인 거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뒤에 물론 예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좀 집어넣어서 표를 좀 잘게 쪼개요.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전체 사이즈의 표는 아주 클 수 있지만 그걸 좀 작은 사이즈의 여러 개 표로 자르면 그 합은 전체 사이즈보다는 작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극단적인 케이스는 모든 거를 하나짜리 표로 최소화시킨 게 나의 베이스가 돼요. 물론 이제 제약은 많이 따르지만 그렇게 가면은 컴플렉시티가 엑스포넨셜에서 아주 줄어들게 되죠. 피처 개수만큼 리니어하게 가니까. 뒤에 나오는 그 수식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냥 복습 차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기대값, 평균,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값하고 그것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준 거죠. 펑션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x에 대한 펑션의 expectation이다.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적분도 나와 있지만 여기는 지금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만 여기 보여져 있습니다. 그 컨티뉴어스 케이스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티그럴이 있어야죠. 네, 분산, 그 다음에 공분산, 아니면 표준 편차.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요거. 평균하고 요거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분산,
그 variance는 x의 분사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x 빼기 그것의 평균의 그 제곱의 평균. 그렇죠? 그것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한 것과 같다. 공분산의 의미는 그 x하고 y 두 개 베리어블 사이의 디펜던스를 보여주는 통계치다. 같이 보는 그 베리언스는 특정 베리어블이 얼마나 변하나, 평균 직역을 하면 평균 기준에서 얼마나 베리어블 하나 그걸 보여주는 척도가 베리언스였으면 앞에 코가 붙었으니까 그 베리어블 하나에서 이제 두 개로 확장이 된 거죠. 두 개 사이에서 얼마나 변하나. 그래서 x도 자기 평균에서, y도 자기 평균에서 변하는 거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베리언스 식인데 두 베리어블 사이의 베리언스를 보여줘서 우리가 공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인디펜던스. 그 풀 조인트를 가정하면은 우리가 다루기 힘드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베리어블 사이에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좀 해보자. 아까 예제에서는 만약에 베리어블이 이렇게 4개가 있었으면 우리가 봤듯이 2하고 관련된 건 요 세 가지는 2하고 관련됐다고 보고 날씨는 좀 동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통증하고 캐치는 그 의사가 이렇게 환자 입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 기구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건 날씨니까 전혀 다른 얘기니까 서로 무관한 걸 알 수가 있죠. 그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4개짜리를 이 예제에서는 별로 크진 않지만 4개짜리를 3개하고 1개짜리로 나누면 전체 테이블 사이즈가 뭐 2의 n승으로 갔던 게 2의 4승으로 갔던 게 2의 3승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되죠. 물론 이건 2는 아니었지만 서로 A하고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을 뺄 수가 있다. A하고 B가 독립이니까 얘가 주어지고 자시고 간에 그냥 이 확률하고 같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프로덕트 룰도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 예제를 표시한 거, 이 4가지가 들어간 것이 이렇게 곱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32개짜리가 12개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32개였던 이유는 아까 조인트 그 probability 테이블을 그려보면 32개 엔트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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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였죠. 그렇죠? 불리언이었으니까. 12개는 2개, 2개, 2개고 이건 4개니까 8 더하기 4 그래서 12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하면은 주는데 물론 이것들 사이에는 이제 인디펜던트 하지는 않죠. 서로 디펜던스가 있고 만약에 n개 베리어블이 n개가 있는데 모두 다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이 n승에서 n승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다 이런 식으로 쪼개지니까 한 개씩 가는 거죠. 하나다 그러면 참이냐 거짓이냐 참인 확률만 있으면 되니까 거짓인 확률은 뭐 1에서 그거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n승으로 가던 게 n으로 엑스포넨셜 하던 게 리니어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쓸만하다. 그게 결국 나이베이즈 알고리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풀 조인트를 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디펜던스 가정을 어느 정도 해줌으로써 이거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극단적으로 줄인 건 나이베이즈로서 모든 걸 독립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가정이 너무 세긴 하죠. 피처 사이에 이런 디펜던스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자르는 거니까. 중간 단계에서 예를 들어 베이전 네트워크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특정 베리어블 사이에서는 디펜던스가 있고 나머지는 뭐 무관하고 그런 걸 조합해서 같이 쓰면 이것의 절충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시티는 이거보단 작고 이거보단 크지만 어느 정도 너무 센 그 가정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완전한 인디펜던스를 가정하는 것은 좀 너무 세다, 드물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요 토세이크가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걔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얘기고 일반화시킨 게 요거고 참일 때 거짓일 때 나눠서 얘기했던 걸 이제 베리어블로 표현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캐치하고 토세이크 사이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가정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들 둘 사이가 인디펜던트하면 그 두 개를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캐비티 무시해버리면 A and B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덕트를 써서 곱해도 됩니다. 그럴 때 인디펜던스가 들어가면 사이즈가 계속 줄게 된다. 테이블의 사이즈가.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극단적인 케이스. 그 다음에 조건부 독립에 대한 그 성질이 몇 개 나오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것도 지금 얘기한 거 달라진 거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제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달라진 거 전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번개 치는 거랑 천둥하고 번개 치고 뭐 비 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번개 칠 때 비 오는 거랑 천둥하고는 관련이 있냐? 무관하다.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앞에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무관한 것 사이에서는 뺄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레인에 해당하는 거를 뺀 게 이것이 레인 빼면 이렇게 되고 뺀다는 얘기는 걔가 어떤 값을 취하든지 간에 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걸 다 불리언으로 본 겁니다. 앞에서 봤던 예제하고 같은 얘기예요. 조금 포멀하게 나타내면서 베리어블 수를 일반화시켜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C1부터 Cn까지 있고 W라는 또 하나의 그 베리어블 셋이 있는데 이거 다 베리어블 셋이고 그럴 때 만약에 C들끼리는 서로 다 인디펜던트 하면 W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W가 주어졌을 때 C1부터 Cn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얘들은 다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프로덕트를 빼서 묶어주면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C1하고 C2 두 개만 보자면 서로 W가 주었을 때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빼도 된다. 이것도 아까 봤던 거죠. 아까는 콤마로 표현했던 거고 콤마가 AND의 의미고 얘를 섞어놓은 의미에서 이 유니언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C2하고 W가 주어졌을 때 C1의 확률을 볼 때 C1하고 C2 사이는 독립이다 그러면 얘는 빼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베리어블 갖고 얘기할 때는 그거 나중에 인스턴시에이트 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들어맞는다. 그런 코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의 성질이에요. 노테이션 하나 나오는데 i로 표현을 하고 i, x, y, z 세 개의 아규먼트가 있으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가운데가 주어졌을 때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의미하는 걸 i로 표시를 하자. 그러니까 y가 주어졌을 때 x하고 z가 인디펜던트 하면 i의 x, y, z. 그럴 때 이 네 가지 성질이 있다. 다 증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죠. C가 주어졌을 때 X, Y가 만약에 인디펜던트 하면 서로 바꿔도 인디펜던트 하겠죠. 두 번째, C가 주어졌을 때 X하고 Y하고 W가 인디펜던트 하면 이것도 당연하죠. 그것의 일부하고도 당연히 인디펜던트 하다. 나머지도 비슷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증명하려면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다.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제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지금 복잡하게 확률 뭐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인트 확률 테이블 가지고 하던 아니면 그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좀 사용을 하던
그 확률 값들을 알고 있을 때 분류 문제를 예를 들면 어떤 분류, 판단을 내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탐 미첼의 책에 있는 예제입니다. 요거는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한번 판단해 보고 싶다. 확률 텀들은 있고 그래서 베이스 룰을 써서 결국 판단하는 거예요. 알려진 사실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와서 이제 어떤 테스트, 뭐 혈액 검사가 됐건 뭔가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 암하고 관련된 거로 나온 거죠. 그리고 알려진 사실은 그 양성으로 나왔을 때 실제 병에 걸렸었던 케이스는 약간 오류가 있어서 98%더라. 그다음에 안 나온 걸로 나올 때도 실제 없을 때 안 걸렸다고 나온 것도 한 3%는 오류가 있더라. 마지막으로 전체 인구 중에 0.008만이 그 암에 걸려 있더라. 이런 게 알려져 있을 때 지금 이 판단을 내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그걸 확률 텀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요. P of cancer는 암일 확률이고, 이건 not이 붙었으니까 암이 아닐 확률이고, 암일 때 양성 나온 거, 암일 때 음성 나온 거, 암이 아닐 때 양성, 아닐 때 음성 나온 거죠. 요거 있으면 우리가 베이즈룰을 써서 판단 내릴 수가 있죠. 앞에서 했듯이. 다음 슬라이드 답이 다 나와 있지만 P of cancer는 이것이 되죠. 그렇죠? P of non-cancer는 1 빼기 이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암일 때 양성은 이거죠. 암일 때 음성은 1에서 요거 뺀 거고 그 다음에 암이 아닐 때 음성은 이거고 암이 아닐 때 양성은 1에서 이거 뺀 거고 그렇죠? 그럼 이런 식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008이고 0.99이고 98, 97, 02, 03이 돼요. 그럴 때 최종 판단 내리고 싶은 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사실 이거죠. 그렇죠? 환자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왔다. 그때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냐. 확률을 구해도 되고 암이냐 아니냐를 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이 나왔는데 결국 암일 확률이 얼마냐.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베이즈룰을 쓰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의 플러스 분의 분자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성인데 암이 아닐 확률. 양성인데 암일 확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분모는 똑같고 분자만 달라지죠. 베이즈룰에 의해서. 이것만 구해주면 돼요. 결국. 그래서 정확한 값을 구하면 큰 쪽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 대소를 판단할 수 있으면 큰 쪽으로 판단을 내려주면 되고 밑에 있는 설명은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위의 식을 분모를 왼쪽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낸 게 이거고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분자에 해당하는 게 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캔서 플러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캔서 여기 있고 not cancer 플러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not cancer 여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건 4개가 다 있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수식 넣어주면 0.0078, 0.0298이 나와요. 2개를 더해주면 피어 플러스가 돼요. 아까 마지널라이즈 개념으로 양성일 확률은 결국 이렇게 돼요. 아까 양성일 확률은 뭐 에비던스가 주어졌으면 주어진 거고 없으면 히든 베리어블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하라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이 확률 구하려면은 암일 확률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암이 아닐 확률에다가 플러스 나올 확률 마지널라이즈 해주면 되는데 프로덕트 룰을 써서 뒤집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양성이 나올 확률은 결국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된다. 0.0078 더하기 0.0298에서 0.2 얼마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요거의 합이 요 분모가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 다시 집어넣으면 정확히 계산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합치면 1이니까 만족되는 거고 확률의 성질을.
그래서 양성 나왔는데 암은 이거고 아닌 것은 0.79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쪽이 크니까 양성은 나왔지만 아마도 암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게 배주를 써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가고 그냥 분자만 가지고 해도 되죠. 밑에 단까지 안 가고 분자만 가지고 하면 0.0078, 0.0298이었으니까 여전히 이게 컸고 그래서 암이 아니다. 판단 내려주는 것까지 문제없이 됩니다. 약간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고려를 해서 해준 값, 나온 값이 요게 돼요. 그래서 아마 암은 안 걸렸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양성이 나왔는데 암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주된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사실은 이건데 원인은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서도 물론 원인이 들어가지만 주된 원인은 이것 때문이죠. 인구 중에서 지금 암인 확률이 워낙 적으니까 양성으로 나왔긴 했지만 지금 1%도 안 되는 거니까 아마 이 사람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앙상 볼 때 의사를 여러 번 보고 뭐 그런 얘기 했듯이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다시 한번 해봐서 또 양성이더라. 그러면 파지티브가 하나 더 나오는 거고 에비던스가 더 쌓인 거고 그러면 아마도 이쪽이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각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거고 독립이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혹시 있으면 해보세요.